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산 문제 풀이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계사 실기 계산 문제 풀이고요. 2020년 1회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1번으로 출제된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2회 그리고 2번 문제하고 동일하고요. 2017년 2회 1번 문제하고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이번 20년 1회 때까지 총 3번의 그 문제가 3번이 똑같이 출제가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칠판 색깔을 좀 바꿔봤어요. 그 빨간색 글씨가 예전에 좀 번진다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 만들어 놓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빨간색이 좀 이렇게 번지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이번 시간부터는 그 백색 칠판에다가 한번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 볼게요. 이황화탄소 100kg이 질량이 주어졌네요.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황의 부피를 구해라 라고 해서 메타 3승을 구해라 라고 했고, 질량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을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킬로그램은 메타 3승이고 그램은 리터, 요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단위와 상관없이 대입해서 풀이를 해내는 문제입니다. 자, 단서를 보면 압력은 800mm Hg고 기준 온도는 30도C이다. 따라서 표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난 강의 때 이 단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험물에서는 뭐만 알고 있자? 그치. 1atm은 760mm Hg 요 놈하고, 그리고 파스칼인데 101.325 킬로파스칼. 사실 이 두 가지만 알면 되긴 하는데 우린 파스칼을 101.325 파스칼하고 그리고 0.101325 메가파스칼까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물에서는 요거라도 반드시 알아두자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꼭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풀이 1번 이제 미래식 풀이고요. 일단 이황화탄소의 이제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면, 연소 반응식을 적어보면 CS2 더하기 3O2가 반응을 하게 되면 두 개의 SO2 더하기 CO2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사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소 반응식을 나타낼 때 보면은 생성물이 보통 CO2하고 H2O만 발생을 해요. CO2하고 H2O만 발생을 한다. 요거를 알아두면은 사류 위험물에 대한 그 반응식은 사류 위험물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화학식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 O2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사류 위험물 암기할 때 이렇게 생성물만 알고 있다면 금방 암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 이황화탄소는 예외라는 거. 왜냐면은 CO2하고 사류 위험물은 CO2하고 H2O가 다 발생을 하는데 요거밖에 발생을 안 하는데 이황화탄소는 예외적으로 SO2하고 CO2가 발생을 한다. 요것만 예외적으로 알아두면 나머지 사류 위험물 연소 반응식은 다 암기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이황화탄소의 이제 질량이 주어졌어요. 질량이 주어졌고, 이산화황의 부피를 구해라. 그래서 얘는 킬로그램으로 주어졌고 얘는 메타 3승으로 이제 우리는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이제 첫 번째 줄. 이 첫 번째 줄에는 우리는 이제 표준 상태의 값을 집어넣을 거고, 밑에는 이제 문제 제시된
제시된 값을 밑에다가 이제 적어 줄 거예요. 자, 문제에서 이 황화탄소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이 부분에는 당연히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76. 네. 지금 구해야 하는 게 이산화황의 부피이기 때문에 22.4를 넣을 건데 앞에 2몰 고려해 줘야 되겠죠. 2 곱하기 22.4. 만약에 질량이었으면 22.4가 아닌 분자량을 넣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밑에는 문제가 제시된 값 이황화탄소가 100kg일 때 그때 이산화황의 부피는 얼마나 되겠냐? 되겠죠. 따라서 x에 대해서 구해보면 76분의 100 곱하기 2 곱하기 22.4가 되겠고 요 놈을 풀이를 하니까 58.947 메타 3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요렇게 구한 거를 답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되죠. 자, 요 값은 뭐예요? 표준 상태일 때의 이산화황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부피가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800ml Hg 그리고 30도씨일 때의 부피를 구해야 하는 거니까 요때의 압력과 요때의 온도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정. 그래서 우리는 보일 샤를 법칙을 이용해서 요때의 압력과 요때의 온도에 대해서 이제 부피를 구해줄 거예요. 보일샤일 법칙 한번 적어보면 T1분의 P1V1는 T2분의 P2V2 따라서 우리는 지금 V를 구할 거니까 V2에 대해서 나중부피죠. 요때의 부피니까 나중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V2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V1 곱하기 P2분의 P1 곱하기 T1분의 T2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구해놨던 요 부피 표준 상태일 때의 부피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 V1에다가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V1에다가 자 그러면은 한번 대입을 해보면 V2는 58.947이 되고 곱하기 이제 P2인데 800ml Hg잖아요. 따라서 자 760분의 800이 되겠죠. 곱하기 1 atm 해가지고 미리미리 Hg 지워지고 1 atm만 남아요. 분의 1 atm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이제 T1은 273이고 T2는 273에 더하기 30도 이러한 공식 풀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을 계산을 해보면 62.153이 나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몇이 나와요? 62.15 메타 3승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이 정답이라고 이제 적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풀이 1번. 풀이 1번이고요. 자, 이제 풀이 2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풀이 2번. 2번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볼 겁니다. 자,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이고 요거는 n분의 WRT로 우리가 변환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구해야 되는 게 V니까 V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PV는 WRT가 될 거예요. WRT. 따라서 이 W에는 우리가 이황화 탄소의 질량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황화탄소의 질량. 문제에 주어져 있죠. 이황화탄소의 질량을 넣을 거고 요 V에는 뭐를 넣을 거예요? 그렇지. 이황화탄소의 분자량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황화탄소의 분자량. 자,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보면 P는
자,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P는 800ml Hg고 온도는 30도씨일 때에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P는 760분의 800이 되겠고 곱하기 V V가 아니네. PM이네요. PM 우리가 V를 구하는 거였죠. 죄송합니다. PM. 그래서 M은 이황화탄소의 분자량이니까 76분의 W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황화탄소의 질량. 따라서 100kg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에다가 플러스 30도.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는 해서 풀면은 안 되죠. 이황화탄소의 연소 반응식을 다시 적어보면 CS2 더하기 3O2 요 놈이 반응을 하니까 두 개의 SO2 그리고 더하기 하나의 CO2가 발생을 하게 되죠. 따라서 요 앞에 이황화탄소 1몰이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를 해서 생성되는 게 2몰의 이산화황이니까 얘가 주체가 되므로 얘분의 얘를 곱해줘야 된다고요. 얘분의 얘를 곱해줘야 돼요. 따라서 여기는 1분의 2를 꼭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1분의 2를. 따라서 요 놈을 계산을 해내면 62.115가 나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62.12m 3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답입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제 풀이 3번 넘어갈게요. 풀이 3번 비례식 그리고 더하기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 방정식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이고 요거는 n분의 WRT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은 PM분의 WRT가 되겠고요. 요번에 이 W에는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이산화황의 질량을 구할 겁니다. 이산화황의 질량 어떻게 구해서 비례식으로 구해서 요 M에는 뭐를 집어넣어요? 이산화황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이산화황에.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산화황의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질량을 한번 구해 볼게요. CS2 더하기 3O2가 반응을 하면 두 개의 SO2 더하기 CO2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놈에다 질량을 주어졌고 이번에 여기 우리 SO2의 질량을 구할 거잖아요. 질량을 구할 거니까 첫 줄에는 모두 분자량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줄에는 이제 문제에 제시된 그런 값들이 대입이 되겠죠. 첫 줄 CS2의 이제 분자량 그러면은 76대 SO2의 질량이니까 SO2의 분자량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2 곱하기 SO2의 분자량은 64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줄은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황화탄소의 질량 100kg일 때 이황화탄소는 몇 kg이냐라고 이제 나타낼 수 있고 요 x에 대해서 이제 구해보면 76분의 100 곱하기 2 곱하기 64 해가지고 요 놈을 구해내면은 168점 직접 구해 보셔야 됩니다. 168.421 kg이 나오게 돼요. 직접 계산해 보셔야 돼요. 168.421 kg이 나오고 여기에서 구한 요 질량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황의 질량이죠. 요 질량을 어디다 대입해? 요 W에다가 대입을 한다고요. 요 W에다가.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P는 760분의 800 곱하기 M은 이제 이산화황의 분자량이니까 64분의 W는 방금 구했던 168.421 곱하기 0.082 그래서 곱하기 273 더하기 30도 우리가 지금 800mm Hg하고 30도 C에 대해서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니까 요 값을 여기다 다 대입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곱하기 몇은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내면은 62.114가 나오고 소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니까 62.11 메타 삼승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이 정답이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같은 회차네요. 20년 1회 2번 문제 읽어볼게요. 인류 위험물인 염소산 칼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그래서 1번은 완전분해 반응식,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요 반응식이고, 2번이 이제 우리가 풀이할 계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2010년 1회 3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1kg이라는 질량이 주어졌는데 이때의 문제 10년도 1회차 때 문제는 요게 이제 1000g으로 주어졌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1하고 1000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같은 값이잖아요. 근데 모양상으로는 틀리니까 이제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그냥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난 회차 2010년 그때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염소산 칼륨 1kg이 질량이 주어졌네요. 질량. 표준 상태 체크해주고, 완전 분해할 경우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질량이 kg으로 줬고, 부피를 메타 3승으로 풀어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요 관계 그대로 풀이를 하시면은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이 1번 비례식 염소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을 적어보면은 EKClO3 요 놈이 분해를 하니까 EKCl하고 더하기 3O2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문제에 질량이 주어졌고 구해야 되는 요 놈의 산소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줄에는 이제 표준 상태일 때의 값이고 두 번째 줄은 문제에 제시된 그 값들을 대입을 하겠죠. 자, 첫 번째 염소산 칼륨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몰 곱하기 염소산 칼륨의 분자량 123이래요. 123. 원래는 여기 0.5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22.5로 나와야 되는데, 자, 이쪽에 한번 문제로 와보시면 단서에 염소산 칼륨의 분자량은 123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122.5로 대입하면은 오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고요. 단서에 주어진 이 분자량으로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2 곱하기 122.5가 아닌 2 곱하기 123을 대입을 하게 된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한번 풀어보면 요거 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산소의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2.4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문제에 주어진 염소산 칼륨의 질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1 놓고 여기는 x, 따라서 x에 대해서 풀어보면 2 곱하기 123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2.4. 그래서 요 놈을 풀어내면 0.0
0.273이 나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0.27 그래서 메타 3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따로 온도하고 압력을 보정할 필요 없이 요놈이 답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풀이 2번.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이를 해 볼게요. 자,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 요놈은 n분의 WRT인데 우리는 V에 대해서 구할 거니까 PN분의 WRT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요 W에는 염소산 칼륨의 질량, 문제에 주어진 염소산 칼륨의 질량을 넣을 거고, 요 M에는 염소산 칼륨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분자량을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자, 압력은 1이고 염소산 칼륨의 분자량은 문제에서 123으로 주어졌어요. 요거 분해 W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염소산 칼륨의 질량 1kg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독K. 자, 이렇게 하고선 는 하면 안 되죠. 반응식을 다시 적어보면 이 KClO3가 분해를 하면 2개의 KCl 더하기 3개의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몰의 염소산 칼륨이 분해를 하니까 요놈이 분해를 하니까 3몰의 산소가 발생을 한대요. 3몰에. 따라서 염소산 칼륨이 주체가 되고 요놈이 나오는 거니까 얘 분의 얘를 해줘야 된다고. 얘 분의 얘.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분의 3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2분의 3을 꼭 적어 주셔야 되고, 따라서 요놈을 풀어내니까 0.273이 나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0.27 메타 3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정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풀이 3번으로 넘어갈게요. 갖고 이제 풀이 3은 비례식 그리고 더하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할 겁니다. 자, 한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어보면 PV는 nRT 그리고 요거는 n분의 WRT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구하는 게 V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N분의 WRT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산소의 부피니까 산소를 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산소의 질량을 넣을 거고, 어떻게 구해서 이 자리에는 산소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분자량. 대입을 한번 해보기 전에 이 산소의 질량은 문제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산소의 질량을 구해 볼 겁니다. 이 KClO3 분해하면 2개의 KCl 더하기 3개의 O2가 발생을 한대요. 문제에서는 요놈의 질량이 주어졌고 이제 우리 산소의 질량을 구해야 되죠.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줄은 이제 표준 상태일 때의 수치들을 집어넣을 거고, 두 번째 줄은 이제 문제에 제시된 그런 값들을 대입을 시킬 거예요. 문제에서 염소산 칼륨의 질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2 곱하기 123인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질량이니까 요거 대 3 곱하기 산소의 부피가 아닌 산소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산소의 분자량이 들어가야 되겠죠. 32 대 문제에서는 요놈 1kg을 줬고 요거 해서 그 산소가 얼마나 나오냐 해서 x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2 곱하기 123 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2 해서 요 놈을 풀어내니까 0.390인데
0.390인데 우리 그냥 0.39만 쓸게요. 이렇게. 자, 0.39. 그래서 단위는 당연히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산소의 질량을 이렇게 구했어요. 0.39 킬로그램 이렇게 구했고, 요 놈을 이제 요 W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대입.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 ATM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 32분의 방금 구했던 산소의 질량이 0.39 킬로그램이고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해서 곱하기 몇 안 하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는 풀어낼 겁니다. 그러면은 0.272가 나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니까 0.27 메타 3승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이 정답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 이때도 같은 연도 같은 회차 문제네요. 1, 2, 3번 20년 1회 3번 1번 20년 1회 3번 문제 20년 1회 3번 문제고 요놈 같은 경우에도 2014년 2회 9번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똑같이 출제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풀이를 해 드릴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과산화나트륨의 완전 분해 반응식을 쓰래요. 요게 한 문제고, 다음 과산화나트륨 1kg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 문제 2번 문제가 되겠네요. 과산화나트륨 1kg이 표준 상태에서 발생되는 산소의 부피를 구해라. 그래서 요 놈의 질량이 주어졌고 요 놈의 부피를 구하라라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킬로그램을 줬고 부피는 리터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잠시 위로 넘어오면은 다시 여기다 적을게요. 킬로그램은 메타 3승이고 그램은 리터니까 지금 킬로그램이 주어지고 리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킬로그램을 그냥 메타 3승으로 구해서 마지막에 답에서 리터로 단위 환산을 시켜줘도 되고요. 킬로그램을 미리 그램으로 환산을 시켜서 대입을 시킨 다음에 그 계산 과정을 통해서 리터로 바로 구해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요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서 그 그램으로 이제 리터를 구해내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풀이 1번 비례식 풀이고요. 한번 그 과산화나트륨의 분해 반응식을 적어보면 ENA2O2가 분해 반응을 하니까 두 개의 Na2O 산화나트륨하고 산소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이제 표준 상태일 때의 값들을 이제 적을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에 제시된 값을 밑에다가 적어서 풀이를 해낼 겁니다. 문제에서는 이 과산화나트륨의 질량 킬로그램이 주어졌고요. 구해야 되는 이 산소의 부피 리터로 구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앞부분에는 우리가 질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2 곱하기 과산화나트륨의 분자량이 들어가야 되겠죠. 78 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산소의 부피니까 여기는 그대로 22.4.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여기 과산화나트륨의 질량이 1kg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kg을 1000g으로 환산해서 풀이를 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해내면 답에는 리터가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여기는 1000 대 x, 따라서 x는 2 곱하기 78분의 1000 곱하기 22.4 됐죠. 문제는 표준 상태니까 그냥 여기에서 풀어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내면 143.589, 그래서 소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143.59 리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 답이에요 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풀이 2번 넘어갈게요. 풀이 2번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고 요 놈은 n분의 WRT인데 우리는 지금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PN분의 WRT가 될 거예요. 자, 이 공식에 W에는 우리가 과산화 나트륨의 질량을 넣을 겁니다. 과산화 나트륨의 질량, 문제에 주어져 있는 과산화 나트륨의 질량, 그리고 요 놈에는 과산화 나트륨의 분자량을 집어넣을 거예요. 분자량. 대입을 해보면 1atm 곱하기 과산화나트륨의 분자량 78이었죠. 78분의 문제에 주어져 있는 과산화나트륨의 질량 1kg이니까 우리는 1000g으로 넣을게요. 1000g. 그래서 0.082 곱하기 273 해서 는 하면 안 되고요. 반응식을 한번 다시 적어보면 이 Na2, O2 요 놈이 분해하니까 이 NA죠. 이 Na2O 산화와 나트륨이 발생을 하고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몰의 과산화 나트륨이 분해를 해서 요 1몰의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요 놈이 주체가 돼서 요 놈이 나오는 거니까 얘 분의 얘가 되는 거예요. 얘 분의 얘.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꼭 적어 주셔야 되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내면 143.5 리터가 나오게 되네요. 143.5. 따라서 요 놈이 정답이에요 라고 적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풀이 3번 넘어갈게요. 풀이 3번 비례식 더하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고 요 놈은 n분의 WRT인데 우리는 V를 구할 거니까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N분의 WRT인데 요번에 이 W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산소의 질량을 넣을 겁니다. 산소의 질량을 넣을 거고 요 부분에는 산소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산소의 분자량. 따라서 지금 이 산소의 질량을 모르니까 산소의 질량을 한번 구해 볼게요. 반응식을 적어보면 이 Na2O2 분해를 하면 두 개의 Na2O가 발생을 하고 하나의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죠. 문제에서는 과산화 나트륨의 질량이 주어졌고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산소의 질량이니까 질량을 한번 구해보자 해서 첫 번째 줄에는 표준 상태, 두 번째 줄에는 문제 제시. 그래서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2 곱하기 과산화 나트륨의 분자량 78대 우리는 산소의 부피가 아닌 질량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산소의 분자량인 32 넣어주고 이 밑에 부분에는 문제에 제시된 과산화 나트륨의 질량 1kg이니까 우리는 1000g 넣고 x를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78분의 1000 곱하기 32 해서 요 놈을 구해내면 205.128g이 나오게 되죠. 요 꼭 직접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보시고 요 질량이 나온 거를 어디다 대입해요? 요 W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요 W. 그럼 대입을 해보면 1atm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이니까 32분의 지금 방금 구했던 산소의 질량 205.128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해서 요 놈을 이제 풀어내면 143.499가 나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143.50이 나오는데 5까지만 쓸게요. 5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게 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렇게 표준 상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각각의 온도와 압력으로 다시 변환할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이
답이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풀어가지고 답을 이게 빠르게 이게 적어 드리지만, 요거 직접 한 번씩 계산기 눌러보는 연습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문제 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